안녕하세요. 장르 불문 재미보장 한국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김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화평론가 김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영화는요, 1999년과 2009년을 잇는 한국형 프랜차이즈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 시리즈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 특히 코미디 영화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영화입니다. 주유소 습격사건 1편과 2편인데요. 사실 주유소 습격사건 1편이 개봉한 연도가 1999년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한국 영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990년대가 어떤 시기였냐면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를 보낸 시기가 90년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입학한 해가 1994년이에요. 그 90년대 초중반은 한국 문학에 있어서 정말 일본의 버블 시대만큼 엄청난 정말 폭발적인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 이후로 그 이전에 어떤 군사 독재 정권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검열이라든지 문화적인 억압 같은 것들이 차츰차츰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와서 마침내 본격적인 어떤 그 민주주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많은 그 이전까지는 검열이라든지 억압을 받던 문화적인 상품들이 폭발하듯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0년대에는 한국에 어떻게 보면 K-팝이라고 지금 불리는 이런 어떤 한국 음악의 전성기가 어떻게 보면 시작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계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이제 90년대에 와서는 한국 영화에 있어서 아마도 어쩌면 사상 처음으로 굉장히 표현의 자유를 완벽하게 누리면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 혹은 문화적인 분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국 영화라는 것은 80년대까지만 해도 박스 오피스에서 그 전체 연도의 박스 오피스에서 1위를 차지한 영화가 거의 없을 정도로 사실 한국 관객들에게 외면받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90년대 들어와서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 같은 영화가 1993년도에 기록적인 흥행 기록을 거두었고요. 그리고 90년대 중반에 접속이라든지 접속 같은 어떤 그 헐리우드의 어떤 로맨스 영화의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온 굉장히 잘 만들어진 상업 영화들이 하나씩 둘씩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 영화가 굉장히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라는 믿음 같은 것들을 모두가 갖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한국 역사상 가장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가 한국을 강타를 합니다. 그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는 정말 초고속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97년에 외환 위기가 나면서 한국 경제가 일거에 그냥 망해버립니다. 좀 망했다는 표현을 쓰는 건 약간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했는데, 사실 망했다는 표현 말고는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이 모조리 도산을 했고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앞으로 대학을 나와서 어떤 미래를 가져야 할지 딱히 고민이 없던 세대들이 많은 기업이 망하고 경제 자체가 완전히 폭락을 하면서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그 당시가 한국 역사상 아마도 젊은이들의 어떤 마음이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정말 좀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영화라는 게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 좋을 때 영화를 많이 보러 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헐리우드 역사상 가장 관객이 많이 극장으로 몰렸던 시기가 바로 1930년대 대공황 시대였습니다. 경제는 망해가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극장에 많이 간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영화적인 판타지로부터 위로나 위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현실 도피를 영화가 제공해 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한국 영화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99년도에 개봉했던 한국 액션 영화 쉬리일 겁니다. 이 쉬리라는 영화는 강재규 감독이 만든 액션 영화였는데요. 그 이전의 한국 영화들은 사실 장르 영화들을 차츰차츰 만들어 오기 시작했지만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헐리우드 영화에 맞먹을 정도로 액션 블록버스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과 개념이 없던 때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쉬리가 개봉을 하면서 그 타이타닉의 기록을 깨고 한국 역사상 가장 큰 흥행 수익을 많이 올린 영화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경제적으로 암울하던 시기에 오히려 한국 영화는 역사적인 한국말로 초대박이라고 합니다. 초대박 작품을 내놓은 거죠. 그리고 1999년도에 지금 말씀드린 주유소 습격 사건이 역시나 개봉을 해서 한국 영화의 어떤 경향을 송두리째 바꾸게 됩니다.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 코미디 영화들은 일종의 그러니까는 내러티브, 이야기 구조가 정확하게 있던 영화들이고 그리고 어떤 교훈을 주는 그런 영화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영화에 있어서 웃기기는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그 관객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면서 끝나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유소 습격 사건이 개봉하자마자 전국에서 엄청난 흥행 성적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주유소 습격 사건은 그 이전에 한국 코미디들이 갖고 있던 어떤 기본적인 딱딱한 틀을 완전히 깨부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이 4명의 그냥 직업도 없고 그냥 약간 평소에 그냥 뭐 이런저런 폭력 사건들을 저지르고 다니는 4명의 일종의 양아치들이 주인공입니다. 이 4명이 어느 날 그냥 주유소를 습격해서 주유소에서 이제 돈을 털려고 합니다. 강도들이죠. 근데 이들이 주유소에 왔는데 막상 갔더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유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모두 다 가둬놓고서는 자신들이 하룻밤 사이에 주유소에서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거기를 뜨기로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폭력 조직과 그 수많은 조직들이 뭐 이상한 사건 때문에 또 여기 얽혀들어서 주유소에서 정말 서로 대결을 하기 시작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한국 영화는요, 안티 히어로를 상업 영화에서 등장시킨 적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윤리적으로 우리는 이런 강도짓을 해서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는 깨닫고 잘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폭력 조직들과 막 이렇게 얽혀서 싸움을 벌이다가 마지막에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 코미디 영화에서 이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아주 반사회적인 안티 히어로를 정면에 내세운 거의 첫 번째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영화에 당시 1999년에 한국 관객들이 열광을 했을까요? 그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당시 한국의 경제적 상황과도 연관이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1999년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환 위기가 한국에 도달을 했고 한국 경제가 폭삭 주저앉아서 완전히 망했고 이제 한국은 다시 예전에 보여주었던 그런 굉장히 빠른 고도 성장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 어떤 국민적인 어떤 약간 그 불행감에 빠져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전에는 열심히 윤리적으로 일해서 돈 열심히 벌면 기업에 들어가서 평생 일을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중산층의 어떤 그 기대심 같은 것들이 철저하게 그냥 한 번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관객들이 그래서 그 이전에 한국 영화에서 보여주던 아주 윤리적인 이야기들, 그냥 꽉 짜인 전형적인 이야기들에 별로 심취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유소 습격 사건은 그 이전에 한국 영화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윤리적인 어떤 가르침 같은 걸 줄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사회의 변두리에서 이를테면 1999년만 해도 한국에서 아마도 실업자가 가장 많았던 시기일 거예요. 그 일을도 할 수 없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과거에 대한 자잘한 어떤 폭력적인 한국 사회에서 성장하면서 가졌던 트라우마로 가득했던 4명의 인물이 그저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그런 주유소를 운영을 하던 자본가를 철저하게 굴복을 시키고 정말 경찰과 뭐 조직폭력배라든지 이런 거대한 한국 사회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을 완전히 자신들의 발밑에 누르고
돈을 잔뜩 벌어서 그냥 그 주유소를 떠난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혼돈에 빠져있던, 일거에 혼돈에 빠져있던 젊은 관객들로 하여금 그 이야기 자체에 열광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영화를 보시면 그 99년 당시에 한국 사회에 수많은 어떤 조그마한 부분들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만 해도 사실은 CCTV도 있고, 사실 이 영화 속의 주인공들이 벌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죄 행각 같은 거를 저지를 수 없는 시기거든요. 근데 1999년만 해도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경찰도 그렇고 많은 조직들이 사실 부패해 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찰도 그렇고 조직폭력도 그렇고 모든 것을 사실은 일종의 그 젊은이들을 억압하는 어떤 거대한 체제의 어떤 그 체제로서 보았고,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억압된 체제를 완전히 깨부수고 나만의 새로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희망 같은 것들, 약간 베베꼬인 희망 같은 것들을 그 당시 젊은 관객들에게 보여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유소 습격 사건이 1999년도에 성공을 하면서 한국 영화의 트렌드가 또 하나가 생깁니다. 바로 조폭 코미디입니다. 한국은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조직폭력배를 주인공으로 하거나 조인으로 한 영화를 제대로 만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직폭력배라는 것은 사회의 철저한 악이었고, 그들은 경찰에 의해서 제거돼야 할 그런 무리로 이렇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조직폭력배 캐릭터들을 웃기는 캐릭터로 영화에 등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이후에, 그리고 그 이전에 나왔던 송능한 감독의 넘버 3 같은 영화, 그리고 이 주유소 습격 사건 같은 영화들이 조직폭력배 캐릭터를 굉장히 코믹한 캐릭터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2000년대에는 그런 어떤 장벽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2000년대 한국 영화를 설명하라면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박찬욱과 봉준호 감독을 중심으로 한 웰메이드 영화가 있고요. 다른 키워드는 조폭 코미디입니다. 조직 폭력배를 주인공으로 다룬 코미디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조폭 코미디 같은 경우는 당시에도 관객들도 그렇고 비평가들의 어떤 그 약간 비판을 많이 받았던 장르이긴 해요. 왜냐하면 조직폭력배라는 것은 어쨌든 아무리 코믹하게 그리더라도 사실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따라해서는 안 될 롤모델인데, 그 2000년대에 워낙에 조직폭력배를 주인공으로 한 코미디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청소년들에게 인터뷰를 하면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조폭이요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유소 습격 사건 같은 경우는 조직폭력배들을 캐릭터로 내세우면서도 그들을 사실상 윤리적으로 굉장히 아노미 상태에 있는 그런 캐릭터들로 다루면서 사회를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요. 2000년대 그 영향을 받고 탄생한 조폭 코미디들은 그야말로 그냥 조직폭력배를 일종의 약간 이상화하는 코미디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2010년에 들어서면서 이 조폭 코미디는 이제 생을 마감하고, 그 이후에는 조직폭력배가 등장한 한국 영화들은 굉장히 진지한 느와르 영화로서 성장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 주유소 습격 사건이 2009년에 2편이 만들어집니다. 1999년으로부터 10년 만에 이제 아주 느리게 속편이 만들어진 건데요. 재미있게도 1999년에는 개봉을 해서 엄청난 흥행 성적을 거두고, 그리고 어떤 사회적 현상이 되었고 한국 영화의 트렌드 자체를 바꿔버린 이 영화가 2009년에 속편으로 개봉하면서는 흥행 성적도 굉장히 나빴고 비평가들의 평가도 별로 좋지 못했고, 사실은 이 편이 개봉했다라는 사실도 일반적인 관객들이 잘 모를 정도로 처참하게 약간 흥행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이 편은 규모는 굉장히 커집니다. 1편보다 액션의 규모도 그렇고 정말 거기 얽혀드는 인간 구성의 규모도 엄청나게 커지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점은 재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 정신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2009년은 이미 한국이 굉장히 빠르게 그 경제적 위기를 극복을 하고 다시 디지털 시대로 빨리 전환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기적적이라고 할 만큼 경제적인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은 사실상 한국에 있어서 모든 어떤 영화, 웰메이드 영화나 K-팝 같은 어떤 흐름들이 폭발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거나 주목을 받기 시작하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1999년에는
주유소라는 그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안티 히어로들을 이렇게 잔뜩 이렇게 담아내는 영화가 굉장히 시대적으로 흥미진진한 어떤 텍스트를 제공했다면 2009년도에 개봉한 이 속편은 규모는 훨씬 커지고 제작비도 훨씬 커졌지만 전작이 가지고 있던 그 시대적인 어떤 그 현상 같은 것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굉장히 안일한 속편이 되고 맙니다. 뭐 일본 관객 여러분께서는 1편과 2편을 보시면 10년 사이에 또 한국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실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시면서 주유소 습격 사건을 보시면서 이 주인공들도 그렇고 조연도 그렇고 최근에 한국 영화에서 본 배우랑 닮은 사람들이 많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주유소 습격 사건은요, 이 주인공 4명, 특히 그 이후에 올드보이에서 주연을 맡았던 유지태,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한국 영화 로맨스 영화에서 많은 역할들을 담당했던 이성재, 그리고 같은 이런, 그리고 유호성 같은 그런 그 이후에 2010년대 한국 영화를 이끌었던 수많은 배우들을 스타로 끌어올리는 그런 아주 기념비적인 영화가 됩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 조연 중에서도 이 중국집 배달부로 나오는 김수로라거나 혹은 그 조폭들의 두목으로 나오는 유해진이라거나 이런 배우들이 당시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조연이었는데요. 이 영화를 바탕으로 점점점 인기를 누리면서 2010년대, 2020년대까지 계속해서 한국 영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코미디 조연으로서 계속 활동을 하게 됩니다. 김신의 다음 시간에는요, 현재 한국에서 가장 재능 있는 액션 천재 류승환 감독의 영화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